안녕하세요. 철학으로 삶을 풀어드리는 사회학교 교장 최인호입니다. 철학이 어렵다고 하지만 한 걸음만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지혜의 숲을 만나실 수 있거든요. 동양 고전 철학을 바탕으로 삶의 고민들, 문화 이야기들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감정을 사유하는 이야기, 그 중에서도 분노에 대한 사유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강의를 하고 나오면서 좀 강렬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교육생 한 분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제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아버지 분노 때문에 평생 온 가족이 고통 속에서 살았었는데 오늘 강의로 아버지 분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시면서 앞으로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제게 연거푸 감사 인사를 하셨어요. 그 이야기에 저도 너무 감사해서 가슴이 뜨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그때 강의에서 전해드렸던 분노 이야기 나눌 건데요. 자, 먼저 여러분은 최근에 언제 가장 화가 났나요? 방금 전 사례처럼 가족과 갈등이 있을 때 가장 힘들죠. 또 친구나 연인 관계에서도 별것 아닌 일인데 오해를 하고 그것이 갈등으로까지 이어질 때 정말 속상하고 화가 많이 나죠. 직장에선 어떤가요? 상사가 퇴근 시간이 곧 다가오는데 일을 시킬 때 와, 이건 속이 뒤집어지죠. 그러면서 아니 야근하라는 게 아니라 내일 아침까지만 하면 돼 하고 선심 쓰듯 말을 하는데 자긴 남아서 야근할 때 이거 뭐 퇴근할 수도 없죠. 이럴 때 정말 화가 나죠. 자, 이렇게 화가 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꾹 참으시나요? 아니면 막 감정을 터뜨리시나요? 자, 이때 흔히 화를 참아야 한다라고 배우지만 정말 그래야 할까요? 아니, 그게 잘 되나요? 자, 공자는 분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오늘은 논어와 성학습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 분노를 다스리는지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의 끝까지 보시면 이제 분노에서 자유로워지실 수 있을 거예요. 논어, 중용 등 사서에 분노 다스리는 3가지 방법 이렇게 딱 나와 있진 않지만요. 감정이 무엇이고 이 감정은 어떻게 작동되고 그래서 이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넘치는데요. 이 이야기들이 관통하는 핵심을 좀 수렴해 보니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더라고요. 첫째는 감정 인지, 둘째는 3초 사유, 셋째는 욕망 실현입니다. 자, 동양 고전 철학은 이치, 원리를 알려주는 학문이잖아요. 역시나 이 분노에도 작동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3가지 방법은 사실 분노의 작동 원리, 프로세스에 따라 제가 방법을 모색한 건데요. 이 3가지 방법을 잘 이해하려면 이전에 분노의 작동 원리를 먼저 살펴봐야겠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 밖에서 누군가가 기분 나쁜 말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분노가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요. 내 안에 어떤 작동 원리에 의해서 분노가 만들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 분노의 작동 원리를 말해주는 글자가 바로 성발위정입니다. 공자의 유교 사상을 잘 계승한 퇴계 이황의 성학십도에 나온 말인데요. 이 책에 나오는 중요한 개념이 바로 성발위정입니다. 말 그대로 풀어보면 본성이 발현되어 감정이 된다입니다. 그렇다면 성이 무엇인가도 좀 봐야 하는데요. 이 성 글자를 파자해보면, 그러니까 한자로 좀 분리를 해보면 왼쪽이 마음심, 오른쪽이 날생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풀어보면 살리는 마음, 살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내 본성이 살고 싶은 마음, 살리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나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맛있는 밥을 먹고 건강해야 하니까 운동도 해야 되고 기쁘기 위해서 좋아하는 것도 하고 자, 이렇게 나를 살리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뭐뭐를 하고 싶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마음, 바로 욕망이죠. 이것이 바로 성이라는 겁니다.
물론 본성을 말하는 이 성은 우리가 더 깊이 살펴봐야 될 글자인데요. 이 이야기는 제가 따로 깊이 있게 다뤄볼 거고요. 여기서는 나를 살리는 마음, 욕망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성을 알았으니 성발위정을 다시 풀이해 보면 나를 살리는 마음, 욕망이 감정이 되는 건데요. 자, 이 원리에 분노를 대입해 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화가 되었다. 네, 이렇게 보면 좀 말이 매끄럽지 않은 것 같지만 이 말이 어떻게 풀이가 되는지 예시를 들어보면서 오늘의 주제 분노를 다스리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 인지입니다. 말 그대로 감정을 인지, 자각하는 겁니다. 곧 퇴근 시간이 다가오는데 갑자기 상사가 나에게 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나 지금 화가 나네? 네, 이게 감정인지입니다. 너무 쉽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요, 막상 일상에서요, 이렇게 화가 나는 막 순간에 나 지금 화가 나네? 이렇게 인지하는 게 여러분 그리 쉽지 않을걸요?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에 매몰돼서 그냥 인지할 새도 없이 화에 휘둘리게 될걸요? 감정인지가 바로 내가 나를 돌아보는 것인데요. 화가 나면 내 몸이 막 뜨거워지거나 바르르 떨림이 느껴지잖아요. 그 순간을 포착하고 나 지금 화가 나네? 이렇게 인지를 해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3초 사유입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사유, 생각을 하라는 건데요. 뭘 생각하죠? 자, 분노를 성발위정에 대입을 해보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분노가 되었으니까요. 내가 원하는 게 뭐지? 나는 뭘 바랐는데 화가 난 거지? 이 이유를 사유하는 겁니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상사 때문에만 화가 난 게 아니라요. 그 전에 내가 원하는 게 있다는 거죠. 난 뭘 원했을까요? 곧 퇴근 시간이 다가오잖아요. 와, 빨리 가서 쉬어야지. 아니면 와, 곧 퇴근 시간이다. 여친과 데이트가 있는데 오늘 맛있는 거 먹어야지. 내가 원하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빨리 가서 쉬고 싶었는데 그게 되질 않으니 화가 난 거죠. 여친과 데이트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되질 않으니 화가 난 거죠. 네, 풀어보니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네, 물론 이렇게 당연한 말인데 뭘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말을 했을까요? 이거 놓칠까 봐서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분노 조절하는 데만 집중할까 봐서요. 그런데 분노 조절도 쉽지가 않잖아요. 꾹 눌러놨는데 다시 또 이렇게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는 분노가 쉽게 조절이 안 될걸요. 그리고 상사와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요. 이 상사에게 따질까? 회사 옮길까? 이렇게 내 마음은 더 괴로워집니다. 그런데 성발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먼저 챙기면요. 좀 더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3번째, 욕망 실현입니다. 앞서 분노, 화의 덕분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알았죠. 나는 집에서 푹 쉬고 싶었고요. 혹은 여자친구와 즐거운 데이트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는 거죠. 상사가 일을 시켜서 퇴근이 조금 늦어졌습니다만 남은 시간에 나의 욕망을 실현시키는 겁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시간적 여유가 조금 부족할 수는 있지만 짧은 시간 안에서도 효율적으로 여친과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잖아요. 절대 화에 휘둘리지 않은 채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즐거운 퇴근 후의 저녁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네, 분노는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분노는 내 안에서 실마리를 찾아보라고 드러난 감정입니다. 그러니 분노를 조절하지 말고 이해하면서 이 3가지 방법, 감정인지, 3초 사유, 욕망 실현으로 다스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